안녕하세요. 이병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판구조론의 정리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1강, 2강에 이어서 그죠? 자, 이제 판구조론 정리과정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자, 1강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대륙이 움직였다. 대륙이동설. 베게너가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위에 화려하게 부활하고 나서 멘틀 대류설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멘틀 대류설이 등장을 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어요. 탐사 기술이. 그래서 역시 문제점이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음양 측신법을 통해서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인류는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해양조 확장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묶이면서 바로 뭐가 됐다? 판구조론이 정립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판구조론. 자, 우리 지구과학 1에서는요, 판구조론을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는 않아요. 무겁게. 좀 가볍게 다루긴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어떤 시험에서 이렇게 킬러 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를 약간 무게를 두고 갈게요. 괜찮겠습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판구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들은 플레이트로 되어 있다. 판들로. 이런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면서 그죠? 그러한 플레이트의 마진, 판들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게 판구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죠? 뭐 신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는 판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자, 대륙을 주로 포함하는 판을 갖다가 대륙판이라고 할게요. 대륙판. 다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해양지각이죠. 해양지각. 우리가 지난 강의에 배웠던 것 같은데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복습하셔야죠. 자, 그걸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륙판은 메인이 대륙이다. 해양판은 메인이 바다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유라시아는 무슨 판입니까? 대륙이니까 유라시아 대륙판. 그럼 태평양은 뭐가 되는 거죠? 해양판이다 이런 얘기겠죠? 북아메리카는 뭐가 되죠? 대륙판이 되는 거고 남미 역시 대륙판. 그럼 아프리카 대륙판. 자, 인도, 호주 이런 것들 대륙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근데 대륙판하고 해양판을 보게 되면 약간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자,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대륙판은 일단 좀 두꺼워요. 교재에 있는데 해양판은 살짝 어떻다? 얇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두께를 보게 되면 대륙판은 두꺼운데 해양판이 얇다. 자, 근데 이 두꺼운 쪽이 바로 뭐가 된다? 대륙판이 되고 얇은 쪽이 무슨 판이 되는 거죠? 해양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양판. 자, 해양판이 된다. 요거는 바다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대륙판과 해양판은 두께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을 우리가 두께를 비교하면 여기다 쓸게요. 두께. 한 글씨 어려운데 누가 두껍다는 거죠? 대륙판이 두껍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대륙판과 해양판을 보게 되면 이게 대륙판은 위로 올라와 있죠? 그에 반해 해양판은 여기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좀 달라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는 건데 밀도가 클수록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밀도는 누가 더 크냐 하면 오히려 해양판이 더 커요. 밀도는 해양판이 크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을 구성하는 이 스톤, 짱돌이 좀 이름이 틀려요. 자, 해양판은 뭐냐 하면 요거 해양판은 거물현, 현무, 암질, 암석이 이게 주된 암석이에요. 현무, 암질, 암석. 거물현, 무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거에 반해서 대륙판은 뭐로 되어 있냐면 요건 좀 뭐라 할까? 이름이 요거예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좀 어려우시면요. 꽃처럼 밝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색깔도 틀린 거죠. 현무암질은 어둡지만 화강암질은 상대적으로 밝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바로 해양판과 대륙판은 두 개의 판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두께도 다르고 밀도도 다르고 이름도 좀 다르고.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판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왜 움직였죠? 그렇죠. 이미 배웠죠? 멘틀이 뭐한다? 대류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멘틀은 뭐한다? 대류를 하게 되고 이 멘틀 대류 때문에 그 위에 떠있는 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멘틀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자, 지구 표면으로부터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400km 깊이.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이 부분에 있는 멘틀이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판의 두께를 평균 보통 100이라고 얘기해요. 100.
지표로부터 100km까지.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100km 깊이에서 얼마? 400km 깊이까지는 멘틀이 있긴 있지만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는 건 뭘 갖고 있다? 움직인다, 흐른다, 유동성을 갖는다는 얘기, 유동성.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약권이라고 해요. 연약권. 뭐와 비교하는 거죠? 판과 비교하는 거죠. 판 좀 딱딱하죠? 하다는 느낌도 딱딱. 그래서 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판은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암석권 밑에는 연약권에서 뭐가 생겼다? 얘가 대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책에는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콕 집어서 뭐라 그러죠? 연약권의 대류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멘틀이 대류하는데 멘틀이 전체가 대류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약권 쪽이 대류한다라고 판 구조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연약권이 대류하고 그 위에 떠있는 판들이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고요. 이런 것들이 판 구조론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셔서 그런데 판과 판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판의 경계를 나눌 거예요. 판의 경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 경계라고 할게요. 발산 경계.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게 발산. 자, 두 번째, 판과 판이 모이는 경계를 뭐라 할 거냐면 수렴 경계라고 할까. 수렴 경계. 두 번째 모이는 경계는 수렴 경계. 세 번째, 판과 판이 모이지도 않고, 됐죠? 그죠? 멀어지지도 않고 서로 스치는 경계가 있는데 이러한 경계를 보전 경계라고 할게요. 자, 그럼 발산 경계는 판이 뭐 한다고요? 멀어진다. 디버전트. 그럼 수렴 경계는 판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 그 다음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 이렇게 판의 경계를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상대적인 경계로.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발산 경계는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라고 묻는데 요거부터 출발할게요. 발산 경계. 자, 그럼 이제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예요? 멘틀 내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자, 발산은 어디다? 그렇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오케이.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이런 경계가 발산 경계. 자, 그래서 발산 경계는 멘틀 대류의 무슨 부다? 상승부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발산부터 먼저 할게요. 상승부. 자, 그렇다면 멘틀 물질이 우리 올라왔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복습인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멘틀 물질이 밑에 있던 것이 올라오면서 오케이. 뭐가 좀 줄어드네요? 물어볼까요? 자, 그치. 야, 너 올라오기 전보다 올라오고 나니까 어때?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온도가 감소하죠. 지금 표면으로 오니까 온도 감소. 온도 감소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액체가 고체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감소했었죠? 그래, 압력이 감소하겠죠. 이것만큼 눌렀는데 누르는 힘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 다시 좀 적을게요. 압력이 감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고 이 압력 감소에 의해서 부피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가 된다? 마그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발산 경계는 무조건 마그마가 생기는 이유는 잊지 마세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라고 그랬었죠? 현무, 암질 마그마다. 왜 깊은 곳에 있으니까 밀도가 컸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양쪽으로 퍼져요. 퍼지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지는 힘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판들이 받는 힘을 양쪽에 당기는, 길게 늘리는 힘이잖아요. 길게 늘리는 힘. 자, 길게 늘리는 힘. 지금 키도 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장력이라 그래요, 장력.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는 판들이 장력이라고 하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게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력.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다 올려보자고요. 자, 판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륙판 한번 올려볼게요. 대륙판. 자, 그런데 대륙판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되게 두껍다고 말씀드렸어요. 돌아보실까요? 이렇게 두껍다고요. 대륙판은 엄청 두꺼운 거죠. 자, 그 다음 판들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건 만들었구나. 지각이 있고 지각. 지각 밑에 뭐가 있냐면 멘틀의 일부가 있어요. 멘틀.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일부인데 이걸 상부 멘틀이라고 할게요. 상부 멘틀. 그래서 판은 지각 더하기 상부 멘틀. 아까 좀 꼼꼼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별로 여기는 무겁게는 안 가 있지만 킬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로 되어 있는데 이 대륙판은 되게 두꺼운 거예요. 자, 두껍다 보니까 쭉 올라와서 이 대륙판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꺼운 거니까 이렇게 쭉 당긴다고 해서 한 번에, 한 큐에 갈라지는 일은 좀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쪽쪽 갈라지긴 갈라지지만 한 번에 쪽 갈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갈라져서 벨리, 계곡이 생기게 돼, 계곡. 이해되세요? 그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열곡이라 그래, 열곡. 빈혈됐다, 분열됐다, 벨리. 계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열곡이 쫙 연결이 되네, 연결되니까 마치 벨트 같죠? 그렇죠, 이걸 열곡,
대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발산하는 경우에 대륙판이 있었다면 뭐가 생긴다? 열곡대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열곡대. 자, 선생님이 옆으로 잠깐 뺄게 미안. 열곡대. 자, 또 대륙이 발산을 하게 되면 대륙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그러면서 자, 분열된 열곡대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아마 고1 과정에서 배웠겠지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생기는 게 바로 누구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이라는 뜻이겠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개념 이해되십니까? 열곡대. 그러니까 대륙이 갈라지면 이렇게 열곡대가 생기는 거예요. 저 먼 훗날 완전히 갈라지면 그때 뭐 바다가 생기겠죠. 열곡대가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장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층이 이렇게 찢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힘을 심하게 받게 되면 지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끊어지겠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희는 헤어질게 끊어져요. 자, 이때 끊어진 지층을 우리는 단층이라고 부를게요. 단층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을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정단층이라고 부를게요. 정단층. 자, 이건 정단층이니까 나중에 우리 또 하자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질구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지읒이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됐죠, 그죠? 장력, 지읒이 됐죠. 만든 단층이니까 지읒 그대로 무브 끌고 오세요, 그죠? 그럼 뭐가 되죠? 정단층. 지읒이 지읒. 장력은 정단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단층. 장력은 정단층. 고1 과정에서 했던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력은 정단층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발산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됐죠?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자, 장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겼다? 정단층이 생기고 또 갈라지면 뭐가 생긴다? 열곡이 생겼다.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I'm sorry. 자, 됐죠, 그치? 자, 그럼 대륙이 있으면 뭐가 된다? 열곡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마그마가 쭉 올라오는 곳이니까. 됐죠? 요 마그마가 대륙의 열곡대 중에서도 약한 틈이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그래요. 약한 틈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뻥뻥 터진다. 무슨 활동이 있는 거죠? 화산 활동이 있는 거예요. 화산 활동.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발산 경계. 한가판이 멀어지게 되고 됐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 암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고 자, 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정단층과 열곡이 생기는 거죠. 또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게 되면 뭐가 생긴다? 화산 활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 경계는 자, 잊지 마세요. 화산 활동이 있어요. 마그마가 뿜어지는 일이 자, 있다. 화산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층이 끊어질 때마다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죠? 오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자 같은 거 있죠. 자. 플러스 자 같은 거. 자를 딱 부러뜨려 보세요. 그죠? 그럼 자가 부러지는 그 순간 따르르 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자가 흔들릴 거예요. 그죠? 땅도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은 얕은 곳에서 터지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발산 경계는 공통적으로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발산 경계는 공통적으로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있고 공통적으로 압력 감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다. 장력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정단층과 열곡이 있다. 그런데 대륙판이라면 그렇죠. 열곡 대가 발달했고 어디라고요? 아프리카 동쪽이라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쪽으로 보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발달해 있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이 있죠. 아프리카는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프리카 여행 간 학생들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는 여행이래요. 가장 럭셔리한 여행. 선생님이 아프리카를 여행한다면 하나의 부족을 딱 모시고 됐죠,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부족장처럼, 추장처럼 쫙 여행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되게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지만 경사가 너무 완만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무암질이 이게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 흐른다.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산을 오르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어떠냐면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킬리만자로가 그런 것들이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대륙판이 아니라 해양판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해양판이 있으면 해양판은 어떻죠? 오케이. 이거. 대륙판은 두껍잖아요. 그죠? 해양판은 씬하잖아요. 날씬하니까. 쉽게 어떻게 돼? 갈라져 버리겠죠. 쉽게 뚝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향해서 뭐가 나온다?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마그마가 바닷속에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해양판이니까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만든 해저, 화산,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산맥이 만들어졌지만 계속 양쪽이 당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래서 균열된 계곡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우리 정리했었죠? 해령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열곡이 있는 거예요. 열곡.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륙판이 발산할 때는 열곡되지만 해양판이 발산할 때 뭐가 생긴다? 해령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두 개 나누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좀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게 또 사실 암기하시는 거니까요. 자, 발산 경계는 이거예요. 심시간 좀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발산 경계.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두 번째,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과 열곡이 있다. 됐죠? 오케이. 정단층이 생길 때마다 천발 지진. 마그마 뿜어져 나오니까 뭐가 있다? 화산 활동이 있다. 만약에 그 위에 대륙판이 있었다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위에 해양판이 있었다면 뭐가 생긴다? 해령이 생긴다. 이해되셨죠? 자, 이 해령은 뭐 전 세계 다 있어요. 태평양에는 어디 있냐면 태평양의 동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고. 대서양은 좀 중앙쯤에 있어요.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양 같은 경우 인도양에도 있으니까 인도양 해령일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령. 됐죠? 오케이. 자, 이게 해령에 해당하는 얘기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경계? 우리 수렴 경계로 한번 가볼게요. 수렴 경계, 수렴 경계. 살짝 좀 옆으로 뺄게요. 수렴 경계. 자, 수렴 경계는 어떻다? 오케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에요. 하강하는 부분.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은 뭐 이런 곳이죠. 이렇게 하강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 수렴 경계가 생긴다. 자, 멘틀 물질이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되고, 자, 이러한 곳을 향해서 두 개의 판이 모이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수렴하는 쪽에서는 어떠한 힘이 생깁니까? 라고 묻게 되면, 와서 부딪히잖아요. 자, 여기에 가로죠. 우리 가로를 횡이라 그래요, 횡. 세로는 뭐라 그러죠? 종. 됐죠? 그죠? 아마 그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다. 그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적 사회죠? 위아래. 하지만 서양은 뭐? 횡적 사회. 안 들어봤구나. 죄송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횡은 가로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로로 붙이시면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 경계는 횡압력이 작용한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횡압력이. 자, 이해되셨죠? 횡압력. 자, 그럼 이 횡압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그죠? 힘을 받았으면 지층의 모양이 변형이 돼야 되죠? 변형이 돼요. 처음에 지층이 어떠냐면 힘을 받다가 구겨져요. 구겨지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습골. 자, 좀 이게 어려우면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질구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다가 구겨지다 못해 너무 힘이 과하면 너무한데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끊어지자. 단층이 생기는 거예요. 단층. 자, 단층인데 분명히 요 녀석도 단층은 단층이지만 장력과는 다른 힘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브 이사시키자고요. 무브 아웃 가 무브인 됐죠. 그죠? 이렇게. 무슨 그쵸? 바로 이거 이응이 이상한가 이응이. 무슨 단층이다? 역단층이다. 다시 한번. 장력이 무슨 단층이라고요? 정단층. 그럼 횡압력이니까 역단층. 문제 없죠. 자, 이렇게 수렴하는 곳은 이렇게 횡압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습곡과 역단층이 생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까? 두 번째는 대륙판과 그렇죠. 무슨 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을까?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휴. 자, 어깨가 아파서 글씨가 좀 안 써지나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해양판과, 그렇죠.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만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말고 자, 딱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해양판이 있는 경우와 해양판이 없는 경우, 해양판이 있는 경우와 해양판이 없는 경우로 좀 나눠 생각해 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양판이 되게 중요해요. 해양판은 사실 어디서 태어난 거죠? 그래,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해령에서. 해령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니까 해양판은 해령에서 생겼다. 해양지각 생성. 이해되시죠? 저 뭐 하나 째려봤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사실 고향이 어디예요? Where are you? 진짜 그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묻나요? Where?
Do you come from? 됐지, 그지? 물어보니까 원래 지하 깊은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고향은 아주 지하 깊은 곳이니까 얘는 늘 어디를 그리워한다? 고향. 뭐 대부분은 고향을 그리워하잖아. 그러니까 늘 얘는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은 해양판으로 있지만 언젠간 먼 미래에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해양판이 있는 경우엔 얘가 밀도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길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고향이 깊은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해양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자.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대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해양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해양판은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곳이 대체적으로 깊은 곳이니까 다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멘틀 대륙 때 배웠어요. 멘틀 대륙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생겼고 멘틀 대륙이 하강하는 곳에서 오래된 지각이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해저 확장설에서는 우리가 베니우프 때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뭘 만든다? 해구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다. 뭐가 생긴다? 해구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당연히 어떻습니까? 오케이. 횡압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바로 여기서 여기 육지로부터 퇴적물들이 바닷가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횡압력에서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들이 부겨지겠죠. 그러면서 솟아오르겠죠. 그래요. 뭐가 생기죠? 습곡 산맥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이렇게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습곡 산맥. 자, 이때 습곡 산맥은 주로 이제 어디냐면 바닷가에 생기게 되는 거죠. 바닷가. 왜냐하면 해양판과 만났으니까. 이 습곡 산맥은 바닷가, 해안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산맥이 남미에 있는 산맥이죠. 우리가 다룰 거. 바로 누구죠? 안데스 산맥. 안데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바로 이런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계지도를 놓고 봤을 때 바닷가에 산맥들이 있었다. 그러면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만들어질 때 바닷가에 있는 산맥들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바닷가에 있는 산맥이에요. 자, 쫙 안데스 산맥이 이런 과정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자, 해구 다음에 이렇게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밑으로 쭉 들어가요. 쭉 누가 들어가냐 하면 그 해양판이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가는 친구들을 잠깐 바라볼게요. 그죠? 자, 보면서 됐죠.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자, 깊이 들어가면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얘기해요. 점점 뜨거워져요. 온도가 증가. 됐죠? 녹으시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왜? 온도가 높아지는데 뭐도요? 압력도 증가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물에 끓는 점 몇 도죠? 100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죠. 제가 정확히 묻지를 않았으니까. 1기압에서 100도일 거예요. 압력밥솥은요? 그것도 100도라고요? 그럼 문제 있는데 아니죠. 압력이 커지게 되면 끓는 온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내에서 우리가 끓이는 라면이 있다고 치자고요. 기내에서 라면 드셔보셨습니까? 선생님도 못 드셔봤어요. 근데 뭐 좋은 1등성 뭐 이런 데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럼 기내에서 물을 끓일 때 어떨까? 그래, 물이 100도에서 안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녹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치?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심 기대했겠지. 그죠? 기대? 내가 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올라올 때 한번 녹았으니까 마그마. 들어갈 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압력이 어때? 딱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못 녹는 거예요. 그런데 신께서는 얘한테 허락을 했어요. 뭘 허락했냐면, 자, 암석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광물 중에서 이렇게 물 분자를 포함한 광물이 있는데 이런 걸 함수광물이라고 불러요. 함수광물. 자, 이런 함수광물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어떻게 증가하는 거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거. 선생님들 이렇게 잘 못 봤지만 그런 거 뜨겁게 해가지고 누르면서 기름 짜는 거잖아요. 그래요. 기름이 짜듯이 암석도 들어가면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함수광물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뭐로부터? 암석으로부터. 그런데 이 물이 들어있게 되면 물이 어떠냐면 녹는 걸 도와주게 돼요. 물 분자 속에 있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다른 암석 속에 있는 결합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쉽게 녹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가 생기는 거죠? 마그마가 생기는 거야. 들어갔던 친구가 나올 때와 동일하게 또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랑은 다른 점이 있죠. 그때는 뭐였어요? 압력 감소해서 마그마가 생겼지만 지금은 누구 때문에? 물 때문에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얘가 녹고 주변도 같이 녹여서 무슨 마그마? 다시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 있다가 또 간혹가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마그마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와요. 주변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올라오다가 대륙을 만약에 녹여요, 대륙. 그럼 대륙을 녹였는데 아까 대륙은 뭐라 그랬어요? 화강암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대륙만 녹았다고 칠게요. 그럼 색깔이 어떨까? 되게 밝아요. 됐죠? 그죠? 그럼 밝은 뭐라 그럴까요? 그죠? 우윳빛깔 피부? 제 피부? 죄송합니다. 자, 우윳빛깔이 되는 거, 우윳빛깔.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유문암질 마그마라 그래요, 우윳빛깔. 유문암질 마그마. 우윳빛깔이고, 유문암질. 이해됐죠? 색깔이 밝은 거. 뭐만 녹았을 때? 대륙 지각이 녹았어. 그런데, 둘이 섞었어요. 오바마하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랑 결혼했어요. 오바마 아시죠? 미 대통령. 트럼프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오바마 흑인, 트럼프는 백인. 아예 안 태어나죠. 둘 다 남자잖아요. 됐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운 거하고 밝은 게 섞이면 어떻죠? 커피하고 우유가 만났다면? 그렇죠. 중간 색깔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또 뿜어져 나와요. 섞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우린 좀 가치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게 됩니다.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 되셨죠? 그래서 판구지로는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뒤가 좀 좋기 때문에 쌤이 공통과학, 우리 통합 쪽이죠. 이쪽은 좀 무겁게 다뤘고 우리 지하고 원은 좀 이렇게 가볍게 다루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생겼다? 안산암질. 됐죠?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뿜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바로 뭘 만드냐면 마그마가 만드는 화산 섬들을 만들어요. 바다 위에 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닷가에 자 이렇게 해구가 나란하게 원호 모양으로 발달하죠. 이걸 호상열도라 그래요. 그래서 습곡산맥 혹은 호상열도를 만듭니다. 자,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었다. 무조건 해양판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해구가 생기는 거예요. 파고드니까. 자, 그러면서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산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디에서? 남미 쪽에서. 안제산맥. 하지만 습곡산맥은 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퇴적물이 별로 없었다면. 그죠? 또 마그마가 뿜어지면서 뭐가 된다? 호상열도가 된다. 호상열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대부분의 섬나라들.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됐죠? 그죠?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둘 다 해양판이지만 상대적으로 밀도는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럼 좀 더 밀도 큰 게 어떻게 되죠? 파고드는 거예요. 역시 뭐가 생긴다? 오케이. 자, 이제는 오랫동안 제가 고생했으니까 다시 들어갈 거예요. 해구. 됐죠? 됐고. 자, 마그마가 뿜어지면서 뭐가 생길 수 있죠? 호상열도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가 바로 어디냐면 괌 같은 지역이 있죠. 괌. 마리아나 열도라는데 이런 지역들이에요. 습곡산맥은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으면 퇴적물이 이렇게 두껍게 쌓일 수가 없어요. 퇴적물들은 육지 쪽에 있던 것들이 부서 내려온 이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육지 쪽이 풍화침식이 활발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해양판이 있다면 뭐가 생긴다? 해구. 그 다음 횡압력에서 습곡산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호상열도가 생기기도 한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습곡산맥은 어떻다고요? 없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마지막은 여기다 했는데 우리 보정경계라고 이렇게 끌고 올게요. 세 번째는 보정경계. 이번에 어떤 게 있냐면 두 개의 판이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으면서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경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계를 보전경계라고 할게요.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 보정경계입니다. 자,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판이 소멸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경계. 보정경계죠. 자, 그럼 보정경계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해령 쪽에서 볼 수 있어요. 잠깐 돌아오시면 자, 여기 살짝 그다음 정리해 볼게요. 이게 해령이라고 칠게요. 해령입니다. 근데 이것도 해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령.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판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질 거예요. 발산. 자, 여기도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판들이 멀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를 주목할 거냐면 이 해령과 해령 사이를 좀 주목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판은 이렇게 레프트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해서 두 개가 스쳐가죠. 그래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보정경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오케이. 보정경계. 근데 모양을 보니까 이 해령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딱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장력에 의한 단층, 정단층,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변환단층이라 그래. 자, 보존이니까 비읍이죠? 무슨 단층?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곳에 생기는데 오케이. 자, 주로 해령이 끊겨 있는 부분에서 발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환단층.
자, 별 문제 없으시죠? 변환단층. 됐죠? 그리고 오케이. 자, 그래서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변환단층. 자, 그럼 이런 곳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두 개의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깊어지거나 얕아지는 게 없으니까 특별한 압력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온도 변화도 특별하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얘는 산 활동이 없어요. 잊지 마시고요. 화산활동. 자, 간혹가다 이렇게 스치면서 비틀리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끊어질 겁니다. 지층이 끊어지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천발 지진은 있어요. 얕은 데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 있지만 화산활동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자, 큰 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근데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긴 좀 어렵죠. 하지만 미국의 LA 쪽에 가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해서 육지에 드러난 단층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시면 문제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무슨 경계죠? 발산. 판가판이 멀어진다. 자, 수렴 경계죠? 판가판이 모인다. 자, 그 다음 판가판이 서로 스치는 보정 경계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상으로 딱 끝내면 쌤은 진짜 히말라야한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려서 가장 중요해. 대륙과 대륙. 그럼 히말라야 완전히 화낼 거예요. 자, 대륙과 대륙은 어떤 거냐? 여기인데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륙판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밀도가 작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친구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타이로폼 같은 거 아시죠?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다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나요? 물 위에 뜨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보다 스타이로폼의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판 역시 밀도가 작다 보니까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밑으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해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대륙과 대륙이 부딪힐 때 대륙 앞에 퇴적물들이 되게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륙이 가까워지면서 그 사이 바다는 점점 좁아지는 거죠. 바다는 느끼는 거죠. 아, 나의 수명도 얼마 안 남았겠구나. 자, 그다음 어느 순간 쭉쭉쭉 오다가 빵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퇴적물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산맥이 만들어져요. 평압력에 의해서 그 대륙과 대륙은 뭘 만든다? 습곡 산맥을 만든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런 건 어디 있을까요? 안데스처럼 바닷가에 있을까요? 아니죠. 대륙과 대륙이 만난 거잖아요. 대륙과 대륙이 만난 거니까 당연히 어떻다? 대륙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누구죠? 알프스 산맥. 이렇게 쓸게요. 히말라야하고 알프스예요. 히말라야 알프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딱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죠? 특별히 막 밑으로 파고들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산활동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자, 지진도 천발 지진과 이렇게 살짝 중발은 있지만 깊이 파고드는 게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 신발 지진은 없는 거예요. 해양판에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죠. 막 파고들잖아요.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있는 곳은 해양판이 파고드는 곳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자, 지구과학 원에서는 크게 무겁게는 안 다루지만 선생님 볼 때 여기가 킬러 쪽이기 때문에 요거 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지구 표면은 뭐로 되어 있다? 판두로 되어 있다.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판의 종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대륙판과 해양판. 대륙판은 띡하고 두껍다고요. 해양판은 씬하고 날씬하다고요. 하지만 밀도는 누가 더 크다고요? 해양판. 판가판이 멀어집니다. 무슨 경계? 발산. 판가판이 가까워진다. 무슨 경계? 수렴 경계. 스쳐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보정 경계. 됐죠?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볼게요. 쌤이 막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둘을. 앞에 가는 건 도둑놈이고요. 뒤에 가는 건 경찰이래요. 근데 도둑이 더 빨라요. 무슨 경계예요? 그래요. 발산 경계예요. 멀어지잖아요. 둘이. 그런데 경찰이 더 빨라요. 발산이라 뭐 경찰이 도망가요. 장난에 경찰이 쫓아가는 거잖아. 경찰이 빠르면 둘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무슨 경계가 되는 거죠? 수렴 경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도둑과 경찰이 똑같은 속도로 달려요. 무슨 경계? 거봐, 또 보정 경계라는 친구 있네. 아니에요. 그건 둘 사이 거리가 안 변하잖아요. 스쳐 지나갈 때만이에요. 판이 스쳐 지나갈 때만 무슨 경계? 보정 경계니까 도둑과 경찰의 속도가 똑같다? 그건 판의 경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발산 경계예요. 대륙이 발산한다면 열곡대. 정리되십니까? 해양판이 발산하면 해령. 그럼 둘의 공통점은 장력 때문에 열곡과 정단층이 발달한다. 마그마 뿜어지니까 화산활동이 있고요. 무슨 마그마? 현무, 암질 마그마. 왜 만들어졌어요? 압력 감소. 자, 두 개의 판이 모입니다. 수렴. 해양판이 있으면 무조건 파고들죠? 해구. 자, 바닷가에 습곡 산맥? 오화. 혹은 됐죠? 그죠? 오케이. 호상, 열도. 이런 지형들. 해양판과 해양판이었어요. 그죠? 역시 해양판이 있으니까.
그다음 호상율동. 쑥국산맥은 그렇죠? 없죠. 해양과 해양은 퇴적물이 섞을 수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무슨 경계? 보정 경계. 해령이 잘려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사이만 우리가 보정 경계라고 하고 변환단층. 화산활동은 없어요. 천발 지진만 있다. 됐죠? 이런 내용이고요. 요건 좀 쌤이 워낙 킬러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좀 제가 쌤이 나름대로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3강 정도의 3페이지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저희가 1강이죠. 판구조론의 정리까지 한번 다뤄봤는데, 자, 이제 전체 우리 큰 테마 20몇 개 중에서, 그죠? 26개인가요? 하나는 끝난 거예요. 자, 판구조론 정리되기까지 대륙이동서를 거쳐. 그쵸? 그 다음에 대류서를 거쳐. 그 다음에요. 그렇죠. 해양적 확장서를 거쳐 판구조론이 정립됐다. 되시죠? 이게 1강이고요. 1강. 자, 여러분 이제 1강. 자, 끝내셨으니까 어때? 뿌듯하십니까? 자, 1강에 해당하는 문제들, 개념 확인하기 문제, 실전 문제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쭉 푸시면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거고요. 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은 찍어서 이렇게 다시 또 올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 잘 되십니까? 화이팅 하셔야죠? 오케이. 자, 우리는 고통 없으면 얻는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전부 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